지난번 영상에서 임야의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몇 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야의 엄나무를 심으려는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두 번째로 임야의 엄나무 심을 땅은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임야의 엄나무를 심으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밭에, 그러니까 임야가 아니죠, 산 말고 밭에 엄나무를 심으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땅을 만들어야 하는지, 밭에 엄나무를 심으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임야, 산,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농장, 과수원, 이런 어떤 일상적인 밭, 이런 개념이 아닌 임야의 개념의 장소에서 엄나무 농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엄나무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엄나무를 심을 때, 특별히 이제 임야에 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땅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묘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판로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굉장히 많이 궁금하신데,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는 게 가장 주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땅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 제가 아마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실제로 임야와 밭, 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임야에 심는 것과 밭에 심는 것은 사실 많이 달라서, 제가 오늘은 임야에 심는 것, 조심해야 할 것들, 또 여러 가지 땅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밭에 심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해서 만들어야 될 만큼 밭은 임야랑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임야든 밭이든 어떤 농장을 조성할 때에 농장 조성업자들의 말보다는 실제로 농사를 지으실 때는 농부의 말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경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하고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의 말을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업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업자의 말을 듣되 꼭 농부에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농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 분이라면 사실 상상 속의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의 말을 경청하기는 하되 농부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실패할 염려는 없습니다. 업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옳다 그런 것보다는 농장을 건설해 본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경험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경험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업자의 편의를 위한, 업자가 일을 빨리 간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면 나중에 농부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을 조성할 때 업자의 말도 경청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부에게, 실제로 현직 농부에게 그것을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미 한번 조성되어진 농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본인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자든
농부든 여기저기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농장을 꾸미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상은 두 부류에 계신 분들에게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제가 동시에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직 농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죠. 또 한 분은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 중인 농부, 엄나무 농장에 관해서입니다. 엄나무 농사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현직 농부. 현직 농부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계획 중인 농부는 뭘 심어볼까? 이런 계획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현직 농부에게는 땅을 어떻게 만드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땅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배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직 농부들은요, 엄나무를 어떻게 심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내가 땅이 5,000평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5,000평이에요? 그러면 뭐 만주 심으세요. 그냥 한 번에 심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직 농부들은. 왜? 그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주를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관리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 중인 농부들은요, 만주 심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러세요? 그러면 한 1,000주만 먼저 심으세요. 묘포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개간하면서 그거를 늘려가세요. 근삽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늘려가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현직이라는 것과 현직이 아니라는 것, 여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꼭 먼저 물어요. 어디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몇 평을 지으세요? 혹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뭐 이것저것 구차하게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몇 평이나 지으시려고 하세요? 네, 그러면 묘목은 몇 주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심으시면 돼요. 왜? 그만한 투자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 중인 농부이거나 엄나무 농사를 안 지어보셨거나 임업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이 5,000평이 있는데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정중하게 대화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저것 구차한 설명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힌트만 얻어서 바로 농사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현직에 계시지 않고 이제 앞으로 농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엄나무 심을 땅을 만드는 과정,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임야를 구입하면 묘포장 만들 땅. 묘포장이라는 말은 조그마한 어린 묘목을 갖다가 심어 놓을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묘목을 갖다가 심어 놓는데 어린 묘목을 심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모종을 심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산에 옮기기 전에 모종들을, 묘목들을 갖다가 꽂아 놓고 거기에서 1년 정도, 2년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가장 먼저 묘포장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묘포장은요, 차량 진입이 조금 가능하고요. 그게 뭐 임도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차량 진입이 조금 가능하고 이렇게 좀 평평한 곳. 이 평평이라는 말은 밭처럼 일자로 평평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짝 경사가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는 좀 그런 장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없다면 그런 장소가 될 만한 곳 있죠. 그런 장소가 될 만한 곳을 이렇게 물색을 하셔서 나무를 몇 그루 베어내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장비를 갖다가 잘 정리하면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묘목을 준비할 수 있는 땅,
요것이 이제 묘포장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여러분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뭐 임업을 하시면 관리사 한 15평짜리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저온 창고도 지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땅을 이렇게 갖춰놓고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묻는 질문 중에 여기에 뭐 비닐하우스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저온 창고 지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걸 건설을 하시는 업자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당장 저온 창고를 짓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온 창고는 최소한 3년 내지 4년 뒤에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순을 수확하기 때문에 순을 수확할 그 시기에 저온 창고를 지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어 놓으면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냥 시원한 물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은 전기나 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맹지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임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는 반드시 저온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온 창고에 넣어두지 않으면 임산물은 12시간만 지나면 다 상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른 거는 없어도 반드시 저온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보시거나 땅을 구입하시거나 땅을 이렇게 좀 만드실 때에 전기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소, 그런 곳에서 임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맹지라도 그 주변에 조그마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 저온 창고나 창고, 관리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 근거리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임산물을 채취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작업장 이런 것도 만들어서 포장해가지고 경매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가꾸고 재배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묘포장을 만들 장소, 평평한 장소에다가 모종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그 모종을 심을 장소, 그리고 이 장소가 나중에는 창고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저온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모종은 2년에서 3년 정도면 대부분 다 산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제 빈 터가 돼요. 그러면 이 빈 터에다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그 묘포장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뭐 컨테이너나 이런 걸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장비나 이런 거를 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농장을 완성할 때쯤 되면 묘포장으로 쓰던 이 장소는 이런 저온 창고라든지 관리사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묘포장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묘포장의 장소는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장소를 물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밭 주변에는요, 사실은 큰 나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큰 나무가 아주 예쁘게 꾸며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 요 장소만 이렇게 좀 넓은 장소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묘목들은요, 엄나무는 특별히 1년부터 한 3년까지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나 4년 이후부터는 양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숲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옆에다가 집도 하나 지어도 되고, 여기다 뭐 창고,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걸 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야에 엄나무 심을 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처음 땅을 만들 때 묘포장을 먼저 만드십시오. 묘포장을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농부들은요, 이런 묘포장을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미 땅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냥 거기에 뭐 천주든 만주든 뭐 10만 주든 그냥 갖다 심으셔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엄나무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초보 농부들, 그리고 귀촌을 생각하는 혹은 어떤 이런 임업을 생각하시는 초보 농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1,000평 미만의 땅은요, 묘포장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1,000평 정도면 보통 이제 엄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관리를 잘하고 전지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2주나 3주를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나무를 심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아무리 많이 심어도 2주까지만 심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정도면 1,000평이면 한 길 빼고 해봤자, 나무 죽는 것까지 해봤자 한 2,000주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심고 캐고 옮기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산에다가 심는데 엄나무를 굉장히 밀식하게 심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1년이나 2년 뒤에 캐서 옮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의 반대 의견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많이 지어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밀식해가지고 옆으로 빼서 옮기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삽질하거나 혹은 이제 그것을 빼서 옮기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산에서 임야에서 옮기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밭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밭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나 임야는 자연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나무가 성장하는 조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심으실 때, 임야에서 심으실 때는 여러 개를 심어 놓고 빼서 옮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1,000평 미만에서 농사를 지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1,000평 미만 정도면 그냥 제자리에 심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평이면 뭐 이것저것 길이나 뭐 주변 이런 거 빼잖아요. 그러면은 한 심겨지는 게 한 850평 정도 심겨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 한 200~300주 정도 되는 것들은 옆에 따로 쭉 묻어놨다가 나무가 죽으면 옆에다가 보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야에 이렇게 땅을 만드실 때에도 1,000평 미만 혹은 이제 뭐 좀 나무를 심어보거나 좀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평 이상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어보면 좀 잘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150주, 200주 정도는 그냥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1,000평 뭐 이렇게 심어도 그냥 뭐 열흘이나 이렇게 심으면 대부분 다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심으실 수가 있어요. 뭐 2~3사람이 심으면 뭐 2~3일내로 다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1,000평 미만의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은 묘포장 없이도 그냥 바로 갔다가 그 정도는 심으셔도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뭐 빽빽하게 심으신 다음에 이게 산이 있는데 여기에 뭐 1.3에서 1.5m 간격 정도로 엄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70cm 간격으로 심어서 이렇게 나중에 요거를 빼서 옆으로 옮기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 방법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밭에서는 요게 굉장히 쉬운데 임야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숙련된 농부들이나 이렇게 나무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이렇게 베개 심었다가 하나씩 빼서 옮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묘포장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걸 빼가지고 제자리에 1.3m 간격씩 혹은 1.5m 간격씩 그렇게 제자리에 옮겨 심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임야에 심으실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밭에 심으실 때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밭에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000평 이상 정도 엄나무를 심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묘포장을 먼저 만드세요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묘포장을 만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묘포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번식을 시키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묘포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천주면 천주 이렇게 묘목을 갖다가 심어요. 그러면 요 묘목은요 대부분 다 이제 좋은 우량종 묘목, 본인이 이런 거를 선택해서 심으시겠죠. 그럼 천주는 다 우량종 묘목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묘목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딱 옮겨지면 요 천주가 어떤 풍토,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옮겨지면서 여기에 이 지역의 기후, 여기 토양,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후 적응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후와 비슷한 토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란 애들을 내 산으로 옮기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묘포장에 심어서 키우면서 옮기는 것은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품종, 요 우량종이 내 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옮기면 이미 여기에서 1년을 기거하면서 1년 정도를 살면서 이 지역 기후와 풍토, 땅 여러 가지 여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산으로 옮겨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조합이나 군청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식재를 하면 어린 묘목들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뭐 식재하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꾼들이 뭐 10명, 20명이 딱 와요. 그러면 그 전에 묘목을 실은 차가 오죠. 그러면 그냥 묘목이 뭐 트럭에 그냥 가득 실려고 와 있어요. 그냥 뭐 묘목이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묘목을 갖다가 산에다가 심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쭉 가면서.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식재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재를 하면 어린 묘목들이 사실은 많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잘 심는 분도 있고요, 못 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확률에 맡기면 좀 굉장히 곤란하겠죠. 묘목을 심을 때 보면 그렇게 어떤 조합 일, 이때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본 정말 경험자들도 많이 있으세요. 잘 심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 숫자가 모자라서 그냥 일당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심는 나무는요, 영락없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린 묘목을 심으면 많이 죽는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봐와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놓은 묘포장에서 나무를 심을 만큼만 빼서 천천히 시기에 맞추어서 정성껏 심으면 나무가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 300주 심는다 그러면 뭐 두 사람이서 그러면 300개만 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나무를 캐면요, 그냥 캔 그대로 심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캔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자르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 뿌리를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나중에 제가 어떻게 뿌리를 잘라야 되는지 아마 그런 영상도 제가 촬영해서 좀 올려드릴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무를 심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캔 거 있잖아요. 그냥 캔 거를 그냥 갖다가 뿌리가 막 긴데 둘둘 말아가지고 심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무 뿌리를 잘 잘라서 심어야 나무가 훨씬 더 활착이 잘 되고 잘 살아요. 더 중요한 거, 그 자른 뿌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거를 잘라가지고 근삽을 해서 묻어두시면 그게 또 나무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은 묘포장에서 굴치해서 천천히 요 시기, 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쯤 비가 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보고 심으시면 돼요. 한 2, 3일이나 4, 5일 사이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일기예보가 있으면 부지런히 심으시면 됩니다. 나무 심어 놓고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럼 나무는 잘 살아요. 또 묘포장이 있으면 임야를 갖고 가면서 찬찬히 농장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에다가 그냥 사람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심으라고 하면 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쭉 심어놓고 가잖아요. 나무 심었다는 표시하고 이게 나무떼기를 다 꽂아놓고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근사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심었을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조림 사업이지 이게 농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포장을 여러분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농장을 꾸미기 위해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천천히 옮기시면 돼요. 보통 나무를 심을 때 11월 말, 그 다음에 3월 말 이렇게 보통 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11월 초, 3월 초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월 초나 3월 초 약간 이른 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는 시기, 자연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시기. 그러나 자연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물을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관정이나 혹은 관수시설이 있는 곳 같으면은 이렇게 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요 시기랑 관계없는 데는 뭐냐면 밭. 그래서 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이 심은 나무가 몇 퍼센트가 살고 몇 퍼센트가 죽는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묘포장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초기 비용.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엄나무 한 주, 괜찮은 엄나무들을 이래서 2,500원을 주고 사왔다. 그러면 뭐 웬만한 묘목들은 2,500원, 3,000원,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2,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2,500원짜리 이걸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0원짜리를 많이 사오면 초기 비용이 제법 많이 들겠죠. 그런데 내가 묘포장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천주를 심었다가 요거를 옮겼어요. 그래서 천주 곱하기 2,500원이면 비용이 나오죠. 천주를 심고 이걸 옮기면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들. 여기서 근삽을 하면 뭐 4주, 6주, 많은 경우는 10주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뿌리가. 그러면 요 뿌리를 잘라가지고 요 뿌리는 이제 근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나무만 심는 거예요. 요 나무만 심어요. 그러면 천주는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은 거, 요거를 심어 놓으면 요 묘포장에다가 다시 쭉 심어 놓으면 또
한 4,000주에서 한 6,000주까지 또 남아지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 비용이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늘겠죠. 1년, 2년이 늘겠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준비가 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간,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냥 다 심는 겁니다. 내가 한 5,000주 심는다 그러면 5,000주를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보다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초보 농부들은 경험상 1,000주를 먼저 심어서 그거를 옮기고 뿌리를 잘라서 건삽을 해서 이걸 확대시키고, 자,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은 절약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경험이 있는 농부들은 시간 필요 없다,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심는다 그러면 그렇게 심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묘포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묘포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증식시켜야 되는 농부가 있고, 그냥 바로 심어서 전지하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농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경험이에요. 현직 농부냐 아니면 앞으로 농사를 지을 농부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주를 빼서 나가면 요 뿌리, 요 근삽한 뿌리는 같은 품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농장에는 한 품종만 쭉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000주, 뭐 10,000주 이렇게 이만한 묘목이 없으면 여러 농장에서 묘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묘목이 섞이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묘목을 확보하는 거, 같은 품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묘목 확보를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의 그 묘목 생산하시는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묘포장도 가보고 제가 들춰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상한 묘목들이 섞이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묘포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묘포장에서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1년 정도 쭉 자라잖아요. 딱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어요. 심어놓고 자라는 걸 보면 알아요. 얘는 이상하다? 얘는 왜 이러지? 그럼 그거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솎아낼 수가 있어요. 수많은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심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거, 똑같이 생긴 애들만 선별해서 심을 수가 있어요. 다른 종은 뽑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냥 일반 엄나무 잎, 그 다음에 뭐 가는집 엄나무 잎, 이 두 가지 있죠. 요것도 이제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심어놓고 이제 큰단 말이에요. 클 때 밭에 가보면 가는잎 엄나무가 있고요, 그냥 일반 엄나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섞어 심으시겠어요? 따로 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냥 막 섞어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깔끔하신 분들은 뭐 가는잎 엄나무와 일반 엄나무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모종이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한 1,000개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는잎 엄나무를 봐서 그게 많다 그러면 일반 엄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채소 먹는 끈 있잖아요. 끈으로 막 묶어놔요. 그럼 낙엽이 다 지고 묘목이 생기더라도 끈 묶여있는 거는 다른 종자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끈 묶여있는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심고, 끈 안 묶어있는 건 이렇게 모아서 심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는잎 엄나무와 일반 엄나무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상관없다 싶으시면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묘포장을 만드시면 우량종을 선별해낼 수도 있고 다른 종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랄 때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엄나무 이제 이런 영상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 이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봉우리와 함께
옆에도 다 봉우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봉우리는 있는데 옆에가 먼저 피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래종과 우량종도 여기서 이제 선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라 섞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버리고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데 키운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좋은 종만 내 산에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포장을 먼저 만들어서 그 옮길 준비들을 하시는 겁니다. 묘포장을 만들면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